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선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환율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들여다보니 수도권 집값 불안 조짐에 공약 이행 속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도 내년 이후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통과하기를 좀 바랍니다. 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속도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규제는 완화되겠죠.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가 늦어지면 입주 물량은 더 늘어지게 됩니다. 입주 물량의 대규모 공급이 늦어지면 전세가가 상승을 합니다.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주요 내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내년 이후로, 임대차 3법 개정도 내년 이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는 올 하반기에 법률을 제출하고요. 종부세율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 상반기 중에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올 상반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죠. 네,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과세 이것도 완화를 한다고 하고요. 주택 공시 가격 어, 올 11월에 상승폭을 완화하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도 보유 주식 10억 이상을 1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규제 완화, 세금 완화는 확실합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다주택자는 서둘러서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양도세를 낮추고 매도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집합상가 찬밥 1억의 물건 930만 원에 낙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가전제품을 사러 이렇게 테크노마트에 가서 샀지만 테크노마트에는 뭐 가게 월세라든지 종업원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이 점점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집합상가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전부 역세권이고 위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도심 창고업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대형반으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조례 한양 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지상 1층, 2층, 3층은 전부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모양도 주상복합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 공원도 굉장히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평과 47평으로 이루어진 단지인데요. 38평을 대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순천시의 1등 아파트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지가 상가, 환경과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대형을 선호하고요. 대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호갱노노를 보면요. 38평형이 117세대, 47평형이 223세대로 47평형이 거의 2배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그 산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당 분양가는 1266만 원으로 주변에 아파트 평당 가격 뭐 500만 원대, 400만 원대에 비해서 2배가 넘죠. 이것만 보아도 건축비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오피스텔 강남 분양가가 5년 새 3배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피스텔 분양가를 보면은 2,300 이 정도에서 갑자기 5,500 정도로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새 2.96배, 약 3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어, 평당 1억 2천, 1억 4천, 1억 5천의 분양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상당히 비싼데요.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더 고급으로 지어서 하이엔드라는 명칭을 붙이고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투자를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기존의 오피스텔 구매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하이엔드의 의미는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서둘러 팔 필요 없다. 다주택자 일단 관망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어, 공인중개사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시행이 되었지만 생각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도 없다고 합니다. 자, 중과를 유예해 준다고 해도 양도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합니다. 자, 5월 말을 넘기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서둘러 팔 이유가 줄어듭니다. 어, 추후 보유세까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면 빨리 매도해야 할 이유가 더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네, 다주택자는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지금 팔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세가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매매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도는 내년 봄에 몰릴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연장이 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그 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발 전월세 불안에 서울시 대출이자 긴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 전세 대출을 받은 그런 가구에게 3%의 금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의 금리 부담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세가 월세가의 상승이 기정사실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 다주택자의 매물도 급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2 플러스 2가 끝나는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월세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지하철 2호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107만 명씩 탔다고 합니다. 강남역이 가장 많고요. 중구, 종로구, 그리고 서초, 영등포구 등으로 이렇게 많이 통행 인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에는 서울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모여 있죠. 을지로, 홍대, 대림, 강남, 삼성, 잠실, 성수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선태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